자, 소위 말하면 벚꽃 추경이라고 하는데 벚꽃이 대충 언제 피나요? 4월 말쯤 피지 않나요? 3월 중순 요즘은 중순 말. 네. 이게 이제 3월 말이면 예. 피기 시작하죠. 네. 19조 5천억, 19조 5천억 정도 추경이 확정됐다.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면 넓고 두텁게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떤 자영업자 정도는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망한 업종이 여행업종 아닐까요? 여행업, 숙박업, 그다음에 그 영화 산업,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추구하던 산업 방향 중에 하나가 관광 이런 거일 텐데 코로나로 한 2년 막 휩쓸고 가버리면은 그거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국가 산업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국가도 여행 산업으로 그 방향 전환을 아주 심하게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산업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여행 대국을 꿈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한국관광공사 있어서 여행업으로 그 많이 여행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GDP 차지하는 비중이 10%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10% 내지 12% 돼야 관광 입국이라고 하는데 그 유럽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데가 피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야, 그 이름 예쁘다. 벚꽃 추경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벚꽃 추경했고 올해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4차 재난지원금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빨리 좀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약 20조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의 이상한 프레임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요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냐면 당이 주도를 하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당이 주도를 하고 청와대나 정부는 패싱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한 교묘한 갈라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김경수 지사가 한 말도 그런 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이 정책이 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난지원금을 따내는 것도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입법부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당 정이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를 무시하면서 정부를 무시하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추경 같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자들 내피셜을 쓴 것 같은데 마치 당하고 청와대가 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청와대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만들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권위적인 정권 시설에 서로 뭐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소리가 안 나가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만들었던 시절의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처럼 대화가 되는 모습이야말로 내임덕을 막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께서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 직접 했다고 확인되는 기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냥 뭐 좀 조급하면 누구 전원에 의하면 이런 얘기여서 저는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 이 정도까지 말씀했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14일 날 고위 당정청회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부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재정 생각만 하고 있다. 당대표가 고심해서 말했는데 정부가 면박이나 준다. 뭐 이낙연 대표 특성상 막 정색하고 화를 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점잖하게 꾸짖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웃었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럴 수도 만약에 있죠. 사실이라고 뉘앙스가. 한다면. 근데 요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들인데 어쩔 때는 이낙연, 홍남기 이심 동체론 뭐 이런 게 퍼지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재정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기사에 보면 댓글이 그렇게 달리죠. 이제 악의적인 건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힌 이미지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그 교묘한 이중 삼중의 갈라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 레임덕이 있는 것 마냥 정부는 그런 게 아닌데 당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 지지율 때문에 뭐 밀어붙이는 것 마냥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내심 더 빨리빨리 진행하고 더 크게 하는 걸 원하실 겁니다. 근데 항상 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 발목을 잡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낙연 그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약간 밀리니까 뭐 그것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갈라치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중 삼중으로 기레기들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아쉽게도 또 우리 진영에 있는 이천파 이 사람들이 또 당원 게시판에 뭐 이런 데서 또 더 이간질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면서도 또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할 얘기 잘 하셨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낙연 대표를 조금만 쉴드 치면은 새날은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하고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내 입장은 그래. 그러니까 새날은 이낙연을 버려야 된대. 그건 미친 개소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이낙연을 망가뜨리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을 버리네 만에. 있는 이 현상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아무리 나가도 이낙연을 조금만 실드 치면 이낙연을 버려야 된대. 그런 사람들은 나가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줄 서가지고 이재명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이낙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정권 연장의 최고의 방해 세력이에요.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말고 문제는 실제로 이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지.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런 측면이에요. 이낙연 대표도 이제 느꼈나 보다라고 하는 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힘들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마인드, 뭐 홍남기적 기재부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야 국채 비율이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낙연 같은 나름 약간 보수적 느낌의 대선 주자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앞으로 집권 여당은 훨씬 더 많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저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그 이낙연 당대표랑 대화를 한참 나눴다는 분의 전언에 의하면 이낙연 당대표가 되게 지금 편안한 마음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뭘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정말로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거 아픔을 함께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 때 재정 안 쓰고 언제 써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워딩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훈아님 말씀을 이어가면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십시오. 대신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은 이래서 나빠, 이놈은 뭐 전혀 지지 못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이거는 적대 세력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낙연 대표가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웃으면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는 정말 모골이 송연한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웬만하면 사람에게 좀 존중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결의가 굳은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추경 얘기 나올 때 아무리 많이 해도 12조밖에 안 된다. 탈탈 털어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20조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19.5조 김상조 실장이 지금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20조 전후한 추경이 편성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정부가
우리 지금 살림살이 사정의 12조가 최대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저는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과 교감하는 정치, 바른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야 정부는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고 이 당정 간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하나의 성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발언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이낙연 대표실에서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라고, 하지 네. 않았으니까 네.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 민주당이 예전에 왜 그 런닝구 백바지 소리 들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를 지지해 나도 누구 지지한 사람 따로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마치 그 캠프의 선봉대라도 되는 양 나서가지고 누구를 극렬히 공격하고 누구를 극렬히 옹호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 연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새날이 그런 지점에서 가끔씩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대표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옹호한다거나 그러면 새날은 이낙연을 버려라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원래 니들은 이재명 지지하는 방송이잖아. 항상 그런 시각으로는 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긍정적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업에 도움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많이 답이다.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주자들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굉장히 파쇼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방송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재명만 지지할게요.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새날이 정세균 총리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시작할 때마다 그 저기 백신 접종 얘기하고 방역 상황 얘기해서 새날에 지금까지 정세균 총리 지지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정세균 총리나 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다 지지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방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눈치껏 하면 되지. 처음 시작할 때마다 맨날 그런 백신 얘기하시고 확진자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한쪽 어느 편을 엄청 극렬하게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백신처럼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는 그 경선 과정 내내 다른 사람은 엄청 까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됐어. 근데 이 사람 당선시키려고 이 사람을 엄청 지지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공격을 했어.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서야 태세 전환해가지고 난 이 사람도 지지? 이럴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속마음이고 밖으로 드러난 건 드러난 거지만 뭔가 이것도 일종의 우리 나름의 대선 관리인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늘상 와가지고 이 방송 이재명 지지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까 그 이낙연 대표의 기재부양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거기는 제가 받는 의미는 그런 거라니까요. 이낙연 대표 같은 그런 캐릭터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앞으로 민주당의 당권 지금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새 후보가 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처럼 기재부 옹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